이걸 빌미로 뭔가 이제 받아내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명백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상대방이 큰 약점이 있을 때 형사합의금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싫어하거든요. 예. 그냥 합의 보시지 말라고 제가 무혐의 받아들일 테니까 합의 보시지 맙시다. 아예 이렇게 나가버려요. 네, 오늘은 2024년도 마무리 그리고 2025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운전 그리고 사고 미조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전자는 3차선 도로, 총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다다를 무렵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3차선으로 차로를 옮기고 우회전을 했는데 마침 3차로에서 뒤에 따라오던 차와 경미하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자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그 충격 자체가 경미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났던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집으로 갔고요.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먼저 음주 측정을 했고요. 당연히 퇴근하는 길이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상해를 입었다, 허리에 큰 통증을 느끼며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운전으로 형사 입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보면 영상이 보니까 기록상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영상상으로는 정말 아주 경미했어요. 그러니까 끝에 후면에 범퍼끼리 살짝 부딪히는 정도? 그래서 의뢰인이 와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아예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라는 건 충분히 영상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막 뭐 어디가 다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통화도 입장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운전자께서 이제 녹취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과하다. 그리고 이제 엄살 피우시고 뭔가 이제 이걸 빌미로 뭔가 이제 받아내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명백해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음주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얼마 시간 되지 않아서 경찰이 와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따로 음주가 없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도주운전이라는 거는 그 도주를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경미한 사고에서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뭐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한 거다라는 거를 되게 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음주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누군지 차적 조회가 이제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뭐 하루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미 뭐 잠자고 다음날 뭐 출근할 때쯤에 뭐 이렇게 전화가 와서 확인되고, 그럼 경찰서에 찾아가서 음주 측정을 불어도 내가 술을 아무리 안 마셨다고 해도 그 시간에는 이미 마셨던 사람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주한 게 아니다, 모르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 나 그 전날 술 안 마셨어 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케이스는 바로 쫓아와서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다라는 건 확실히 이제 증명이 돼. 경찰이 오히려 증명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사고 자체도 워낙에 경미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미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뭐 허리에 큰 통증을 느낀다면서 이제 강하게 뭐 이렇게 푸시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막 엄청 아프다 막 이러면 사실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방한테 뭔가 상대방이 큰 약점이 있을 때 형사합의금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피해 당했는데 이제 뺑소니가 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좀 감정적으로 그때는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합의 보시지 말라고 제가 무혐의 받아들일 테니까 합의 보시지 맙시다. 아예 이렇게 나가버렸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거는 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견서 형태로 경찰에 제출을 했고 뺑소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 뺑소니와 대물 뺑소니. 그래서 대인 뺑소니는 상해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다쳐야지만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대인 피해가 없으면 그냥 대물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로 처벌을 하는데, 이 사고 미조치죄는 도로상에 어떤 비산물이 흩어지거나, 이게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라는 게 교통상의 위해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다른 후속 사고가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거 치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고는 너무나 경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흩어지고, 도로상이 뭐 흩어지지도 않고 아무도 인식도 못하고 그냥 이제 차끼리 그냥 가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칠 만한 부분도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견서에서 어필을 했던 거예요. 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사고 미조치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나중에 꼭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변호사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달 정도의 조사 끝에 혐의 없음에 따른 이제 불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진상이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왜 처벌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죠. 그렇죠.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 그대로 기록을 모아서 검찰에게 판단을 받는 거죠.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근데 검찰에서도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상담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얼마간의 합의금을 주고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아프단 얘기를, 도저히 아플 수 없는 사고에서 아프단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합의 없이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은 뭐 경찰에서도 저희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서 합당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하면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의뢰인께서 이제 합의하지 말고 무혐의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자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셨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변호사님이 굉장히 확신을 가졌었고요. 저희가 의뢰인 마음 관리를 잘 해드리면서 기다려보자. 충분히 결과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왔고 나중에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막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들으시는 것도 네. 사건을 해결하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과장하지 않고요. 과장하지 않고 안 되는 거 된다고 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신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인지를 못해서 뺑소니가 되는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사건 초기에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 10년간 처리했던 800건의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